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림기술사 공부 모임입니다. 토요일 오전입니다. 바깥에 창문 밖으로 느껴지는 그 봄 기운이 상당히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봄이 온 모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129회 출제된 문제 중에서 3교시 문제에 대한 분석과 그리고 답안 작성 방법, 그리고 이번 시험 출제에 대한 저의 소고랄까, 근래에 약 한 3, 4년간 그 시험 출제 문제의 성향이라든가 내용을 분석한 결과 산림 기술 발전, 그리고 우리나라 산림 정책의 발전을 위한 그런 작은 견해를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129회 제3교시 1번입니다. 문제를 먼저 보겠습니다. 표본점의 추출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번, 서방사업의 설계 시공 세부 기준에 따른 산지보건사업의 기본 원칙과 종류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3번, 경제림 가꾸기와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림 가꾸기를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4번, 산림관리 기반시설의 설계 및 시설 기준에 따른 간선 지선임도의 배수시설 가로 열고 옆도랑 콤마 배수구 가로 닫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5번, 이단림 작업과 중림 작업의 정의, 특성, 장단점을 설명하시오. 6번, 산림기본계획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이렇게 이제 6문제입니다.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제 1번 표본점의 추출 방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이런 건데 인분의 제적 같은 걸 구하는 그런 표본 조사 방법인데 국가산림자원조사, 옛날에 산림조합 중앙회에서 이제 대전에 있는 곳에서 이제 조사를 해였죠. 국가산림자원조사의 이제 일부분입니다. 이런 표본점의 추출 방법은 표본점을 전국을 4km 곱하기 4km의 그런 일정한 간격으로 계통을 추출해서 현지를 조사하는 방법이죠. 두 번째 이제 사방 사업의 설계 시공 세부 기준, 여기서 산지 보건 사업입니다. 기본 원칙과 종류.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제가 이렇게 이번에 129회를 1교시부터 이렇게 쭉 이제 분석을 해본 결과 법률에 관한 문제가 너무 많이 출제가 되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방사업법입니다. 2번. 3번, 경제림 가꾸기와 미세먼지 저감 등 공림 가꾸기를 비교해 설명하시오. 이 경제림 가꾸기는 이제 경제림 가꾸기와 미세먼지 저감에는 이제 미세먼지 저감습도 있고 차단습도 있고 미세먼지 그런 이제 미세먼지에 관한 것을 경제림 가꾸기가 이제 헷갈리지 말라 이거죠. 경제림 가꾸기는 이제 목재 생산을 하는 것, 산림의 일대의 기능에서 목재 생산림에 관한 것을 써줘야 되고, 미세먼지 저감이라는 것은 이제 근래에 이제 중국발 황사 현상, 몽고발 황사 현상 이런 것 때문에 국민의 그 생활권, 도시림 이런 것에 관계된 거니까 그거를 갖다가 목재 생산하고 도시림에서 미세먼지 저감 이런 것을 비교해야 설명하라고 그런 것이니까 3번 문제를 갖다가 선택해서 쓰려면은 상식적인 책을 많이 읽었어야 되는 것이죠. 산림조합 중앙에서 발간하는 산림지 같은 거, 우리나라에서 각종 사방협회, 무슨 협회, 산림 분야 협회에서 낸 책들 같은 것들, 그리고 산림청의 홈페이지 같은 것들, 이런 데를 봐서 좀 학력을 갖다 많이 키운 사람들이 쓰기가 좋은 그런 문제였다, 이렇게 제가 나름 분석을 해봅니다. 4번, 산림관리 기반시설의 설계 및 시설 기준, 이것도 법입니다. 법. 산림자원 및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산림관리 기반시설의 설계 및 시설 기준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콕 찍어서. 그 중에서 이제 간선임도, 지선임도에서 배수시설 중에서
엽도랑과 배수구를 콕 찍어서 이렇게 낸 것이죠. 이것도 법률입니다. 5번 이단님 작업과 중림 작업의 정의 특성 장단점. 요건 제가 이제 129회가 시험이 있기 전에 제가 예상 문제에 적중한 것입니다. 제가 작업법이 작업종이 나올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그때 이번에 작업종이 몇 개 나왔습니까? 개벌 작업과 특벌 작업 나왔죠. 요 3교시엔 또 이단님과 중림 작업에 나왔지 않습니까? 쪽집게라고는 할 수는 없고요.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많이 하다 보면은, 또 책을 많이 만들다 보면은, 이번에 어떤 문제가 나올 것 같다,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추론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단님 작업과 중림 작업의 정의 특성 장단점, 이제 이것은 조리막에서 작업종에 들어가는 것인데, 특히 이제 중림 작업 같은 경우에는 탁벌 작업과 개벌 작업을 동시에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상층 인간과 하층 인간을 같이 작업을 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상층목의 벌기에 비해서 큰 목재 생산을 갖다가 이제 개벌 작업을 싹 했을 때에 보다도 상층목 인간과 하층목 인간을 같이 남겼으니까 용재를 꾸준히 생산할 수가 있죠. 특히 하층인 같은 경우에 이제 맹하갱신을 할 수 있으니까 야생조수의 은신처 이런 것도 좋고, 그런 개념으로 이제 하는 것입니다. 이단님 작업하고는 이제 어떻게 비교해서 설명하느냐, 요것을 써줘야 되는데, 요 5번 같은 문제는 조리막을 달달이어서 쓰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중림 작업의 정의 특성 장단점 이런 것은 다 교재에 나오는 것인데요. 그거만 쓰게 되면 그저 한 2장 이하뿐이 못 쓰죠. 그러면 이제 현장에서 이제 일을 해본 그런 경험이 있거나 기술력인 사람들은 현장에서 특성의 사례, 중림 작업의 장단점만 써주지 말고 중림 작업의 개선 방안이라든가 이단님 작업의 개선 방안 이런 것을 써주게 되면 점수를 많이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6번은 산림기본계획 수립 시 포함될 사항입니다. 이것은 이제 산림기본계획법입니다. 이것도 또 법이죠. 산림의 기본법에서 기본계획 수립 시 포함될 대상은 뭐 8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산림시책의 기본 목표 및 추진 사항 이런 것도 쭉 이제 산사태 방지 등 뭐 이런 것이 이제 8가지가 있는데, 이거 법입니다. 외워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것은 이제 3교시 입법 문제도 큰 테마만 외워서 뭐 1. 산림시책의 기본 목표 및 추진 사항, 그런 다음에 그런 테마만 외우게 되면 한 장도 못 씁니다. 그럼 이걸 3교시니까 2.5장 내지 3장을 써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다 세부 내용까지 다 외우겠습니까? 산림기술사 문제에 출제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많이 이번에 129에 출제가 됐습니다. 산림기술사 이번에 129에 출제관으로 참석하신 분들은 문제가 심각하게 많습니다. 자기들 그 3명에서 교수 1명과 뭐 기술사 2명 같은데, 자기들이 나중에 시험 끝난 다음에 수험생들한테 지탄을 받지 않으려고 뭐 그런 문제가 나서 그러려고 정답이 주어지는 법률 문제를 많이 냈는데요. 한 말씀 드려야지 안 되겠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산림기술사 공부하시는 분들, 그리고 산림청에서 정책하는 분들, 산림청 직원들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산림청장은 산림기술사 들여다보지도 않고, 산림청장이라는 사람은 산림기술사를 시험을 1차, 2차 합격을 해서 현장에 가서 설계, 감독, 감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현장에 관한 지식을 많이 쌓고 현장 경험이 필기 면접에 녹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그런데 법률만 외우는 기술사 시험이에요. 산림기술사는. 산림청장에서 이런 걸 단속을 안 하고 지도 감독을 안 하고 뭐 하는 겁니까? 그건 큐넷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가 신경 쓸 거 없어. 그렇게 볼 일이죠. 이태원 사건하고 똑같은 일이에요. 요새 산림기술사 시험 출제를 갖다가 방만하게 내비두는 산림청은 이태원 사태를 가만히 쳐다본 소방서장하고 경찰서장하고 서울시장하고 똑같은 맥락에서 봐야 됩니다. 엄청 심각한 일이 지금 산림 분야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근래에 얘기하다가 오늘 좀 얘기했는데, 3교시 문제 분석을 쭉 하다 보니까 또 짜증이 나갖고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산림기술사 시험이 있는 이유는
이 한 산림기술사 시험이라는 그런 제도를 큐넷에서 관장하고 있지만 종합적인 가장 위의 상위의 부서는 산림청입니다. 그럼 산림기술사들이 산림기술사 시험 필기 시험을 보고 면접 시험을 봐갖고 현장에 나와서 설계를 하고 시공 지도를 하는, 감리를 하는 고도의 현장 경험 기술력을 가지려면 그에 대한 문제들을 내야 되는데, 산림기술사 시험이라는 것이 이렇게 요번에 120개 보게 되면 공부를 시켜갖고 무슨 법제처의 행정요원, 법제처의 직원으로 뭐 집어넣으려고 하는 시험 같아요. 산림기술사 시험은 보고 나와서 현장에 가서 우리나라 국토 황폐화를 방지하고 숲가꾸기를 아름답게 하고 재선충을 갖다 방지하고 산사태 등 이런 재난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기능 있는 사람을 뽑아서 바빠 죽겠는 공무원들, 9급, 8급들, 또 경험이 없는 사람들, 또 공무원들도 내일마다 세미나 가야 되죠. 휴가 가야 되죠. 연가 가야 되죠. 그죠? 감사절을 내야 되죠. 자기의 고유 업무 해야 되죠. 이렇게 바빠 죽겠어서 못해서 고도의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현장을 투입해서 감리들한테 또 설계자들한테 기술력을 맡기거나 공무원 대신 맡기거나 고도의 기술력을 갖다가 투입해서 산림 분야의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설계 감리 이런 산림기술사를 뽑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률만 달달 외우라고 지금 시험을 출제하고 있어요. 그것도 한두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1교시부터 4교시까지 지금 법률 문제가 너무나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60% 이상입니다. 산림기술사 시험에는 고도의 현장감이 있는 것들, 또 현장에 가서 설계와 또 감리에 필요한 것들, 이런 문제를 내야 되죠. 뭐 예를 들어서 임도를 시공하는 과정에서 설계 변경 요인이 발생하였다. 설계 변경 절차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든가 이렇게 실질적인 문제를 내야 되는 것이죠. 요즘 중대재해처벌법이 강화되고 있다. 모든 사업, 토목 건설 사방 현장에서 임도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산림 분야 안전사고를 감소시킬 방안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뭐 이런 문제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숲가꾸기에 있어서 숲가꾸기에서 낙엽성 같은 거 간발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또 개벌 작업도 숲가꾸기 작업에 있어서 선목의 요령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런 것은 상당히 중요하죠. 산 다 망가뜨립니다. 나무를 지연 작업, 어린 나무 가꾸기 사업, 조림 사업, 어린 나무 가꾸기 사업, 예비 간벌, 2차 간벌, 천연잎복 작업하지 않습니까? 근데 선목을 잘못했고 산 다 버려요. 지금 현장에 가보면. 그런 문제를 내야 됩니다. 선목의 조건, 선목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선목시 유예사항, 선목의 중요성, 이런 것을 문제를 내야 되죠. 날마다 산림기본법, 사방사업법, 날마다 산림관리 기반시설, 표본법, 주축법, 문제 형평성이 상당히 99% 떨어지는 문제가 이번에 129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산림청에 건의하십시오. 이거 심각합니다. 산림기술사 시험에 출제되는 출제관들이 들어가서 자기네들 나중에 합리성 때문에 문제 타당성 때문에 욕을 안 먹으려고 법률 문제 골라내는데 급급했어요. 거기에 참가한 교수 1명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기술사 2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산림기술사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되겠습니까? 무슨 사법고시도 아니고요. 법제처에 일용직 직원 뽑는 것도 아니고 행정인턴 사원 법제처 직원 뽑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이따시로 했는지 전 이해가 도저히 가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법률 문제를 갖다 달달달 외워서 산림기술사에 합격을 해야 되겠죠. 예? 목표가 산림기술사 따는 거니까. 그러면 필기가 이렇다고 그래요. 까짓 거 법률 문제 외워라 그래요. 그러면 2차 면접에서는 또 어떠냐? 면접도 똑같은 형태입니다. 면접도 현장에서 쓰이는 고도의 설계와 감리에 대한 그런 문제를 별로 물어보지 않고 그저 교수 1명이 5문제 물어보거나 기술사도 1명이 8문제 물어보는데 날마다 학문에 가는 것들, 날마다 학문에 가는 건 물어보죠. 그냥 현장에 대한 고도의 기술력이 없어서 그 면접관들이 그렇게 물어보는지. 문제가 심각합니다. 문제가 심각해요. 산림기술사 시험이라는 것은 여기 패스한 사람들이 현장에 나가서
고도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현장을 갖다가 관리해서 우리나라 국토의 63%인 산림 면적에 대한 각종 사방 사업, 병해충 사업, 숲가꾸기 사업, 산 다 망가지는 걸 방지해야 되는데 법률 문제만 달달이 오라 그래요. 이걸 산림청에서 지금 터치를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는 산림청에서 핑퐁을 치고 있고요. 니네 거다, 내 거, 내 일이다 하면서 분명히 해당 부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손도 대지 않고 지금 있습니다. 심각한 지경에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29회 3교시 문제 분석을 하면서 한번 산림주사 시험 심각하다. 대한민국의 산림의 갈 길이 지금 모호하고요. 지금 엉뚱한 데로 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